청소부 밥 다시 2. 토드 홉킨스, 레이 힐버트 지음, 신윤경 옮김. 샌드위치 신세. 로저가 사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세라와 베카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다리에 매달렸다. 로저는 몸을 숙여 아이들에게 키스하고는 아내를 바라봤다. 무슨 일 있어? 로저가 물었다. 아니 왜? 그냥 회사에 잘 안 오잖아.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지? 연락 없이 와서 놀랐나 보네. 미안해. 달린이 말했다.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미리 전화를 못했어. 애들이 아빠랑 같이 저녁 먹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세라가 이번 소프트볼 경기에서 투수를 맡게 됐거든. 그래? 로저는 세라의 옆구리를 살짝 간지리며 말했다. 우리 아가씨가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그만 아빠 간지러워요. 세라가 깔깔대며 말했다. 아빠도 같이 저녁 먹으러 갈 수 있는 거지? 백화가 졸라댔다. 같이 가. 글쎄, 로저는 아직 읽지 못한 이메일과 보고서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을 것을 생각하며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가족 파티에 아빠가 빠질 수야 없지. 우와, 신난다. 아이들은 깡총깡총 뛰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차에 올라탄 후 로저가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공주님들? 아, 미리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네. 오늘은 세라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니까 당연히 피자 먹으러 가요. 뒷자리에 앉은 아이들이 합창하듯 소리쳤다. 대신 오늘은 샐러드도 많이 먹기로 약속했어. 불평하지 않기로 말이야. 달린이 말했다. 그래야지 운동선수가 피자만 먹으면 쓰나? 신선한 야채도 많이 먹어야지. 로저도 거들었다. 그들은 밝은 분위기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빨간색과 하얀색의 체크무늬 테이블보로 덮여있는 테이블 위에는 생기 가득한 꽃송이가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백화는 자리에 앉더니 바로 옆 빈 의자 하나를 끌어다 놓았다. 레스토랑 종업원이 아이들을 위해 색칠놀이 책과 색연필을 가져다 주면서 백화 옆에 빈 의자를 치우려고 하자 백화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안 돼요. 척의 자리예요. 종업원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자 달린이 설명했다. 상상의 친구예요. 아, 그렇군요. 종업원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백화에게 눈을 한번 찡긋하더니 물었다. 척에게도 색칠놀이 책을 한 권 가져다 줄까?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백화는 빈 의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잠시 가만히 있더니 이내 대답했다. 척이 그러는데요. 자기는 이제 다 커서 그런 거 안 한대요. 어쨌든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그럼 주문하신 음료수부터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달리는 로저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들은 척이 백화 또래이거나 백화보다 어린 남자아이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로저가 달린에게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척은 대체 몇 살인 거지? 나도 모르겠어. 달린이 대답했다. 백화한테 한번 물어볼까? 글쎄,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달린이 여전히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달리는 척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고 로저는 아이들 일에 좀 더 신경 쓰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는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결심하고 일단 화제를 돌리려고 입을 열었다. 세라, 시합은 언제니? 목요일 오후에요. 세라는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빠 혹시... 세라, 달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세라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빠는 일하고 계실 시간이잖니. 약속할 수는 없지만 가보도록 노력할게. 로저는 세라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채고 대답했다. 이 말에 세라와 백화는 활짝 웃는 얼굴이 되었지만 달리는 맞듣지 않다는 표정으로 로저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로저는 아이들이 색칠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타 낮은 목소리로 달린에게 물었다. 알면서 그래. 달린이 대답했다. 로저는 여전히 의아한 눈빛으로 달린을 바라봤다. 그렇게 말해놓고 안 오면 세라가 얼마나 실망할지 알기나 해. 지난번에 자기가 약속 못 지켰을 때를 생각해봐. 달린 역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이번에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로저는 달린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달린의 표정에선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 역시 로저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로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에는 약속 꼭 지킬게.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종업원은 개인 접시 옆에 샐러드 그릇을 하나씩 놓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피자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아이들은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로저는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는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 했지만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함께한 덕분에 죄책감이 가벼운 기분으로 헤어질 수 있었고 달린의 얼굴에도 싫은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달리는 마음껏 웃고 떠들고 난 뒤 곤히 잠든 두 딸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목요일 오후 로저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예정에 없던 손님 4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다. 크로키 스틸에서 오셨답니다. 비서 베키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명함을 건네주었다. 명함에는 품질 감사 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품질 감사 때문에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로저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네? 로저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로저는 베키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해놓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걸까? 그러나 베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가로저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로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품질 감사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크로키 스틸에서 지시한 겁니다. 여기 서류를 가져왔으니 확인해 보시죠. 감사팀이 말했다. 베키, 크로키 스틸의 바튼 우주 회장님과 전화 연결 좀 해줄래요? 다급해진 로저가 베키를 돌아보며 말했다.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킴브로우 씨. 감사팀 중 한 명이 이런 식의 대접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연신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오늘 저희가 방문하는 걸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로저가 대답했다. 게다가 지금은 다른 일로 너무 바빠서 도저히 감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마침 비서 베키가 크로키 스틸 회장과의 전화 연결에 성공했고 로저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상황을 설명했다. 복잡한 일은 아니야. 걱정 말게나. 요란한 소음 속에서 바튼 우즈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류 몇 장만 작성해주면 나머지는 우리 팀원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걱정 붙들어 매라고. 그건 알고 있지만 적어도 하루 전에는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로저가 말을 이었다.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자네 쪽 상황은 알지만 우린들 어쩌겠나. 우리가 ISO 인증을 받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인 건 알고 있지? 동유럽의 거래업체들 가운데 유럽연합에 가입한 나라의 회사들은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네. 새로운 질서에 편입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지. 우리는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인증을 받아야만 해. 로저,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말이야. 어쨌든 우린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이 아니겠나? 아, 그야 물론이죠. 그렇죠. 로저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이미 ISO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크루스키 스틸의 ISO 인증을 위한 감사를 위해서 인력을 빼내기도 힘든 상태고요. 게다가 저도 집안일 때문에 다시 한번 수화기 건너편에서 거친 소음이 들려왔다.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로저가 말했다. 지금 공항이라서 그래. 그럼 협조 부탁하네. 오늘 감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하지만 로저가 항변하려 했으나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다. 그는 시계를 봤다. 밖에는 품질 감사단이 기다리고 있고 조금 후면 세라의 소프트볼 경기가 시작될 것이다. 달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렇게 말해놓고 안 오면 세라가 얼마나 실망할지 알기나 해? 지난번에 자기가 약속 못 지켰을 때를 생각해봐. 로저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달린이 과연 이해해 줄지 걱정이 들었다. 이건 분명 로저의 잘못은 아니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하필이면 이런 때 생기다니. 그러나 일은 이미 벌어졌고 이제
결정은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로저는 잘 알고 있었다. 좋았어, 세라, 할 수 있어. 7대7 동점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서는 7살 배기 딸을 바라보며 로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세라는 아빠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투수가 공을 던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초구를 정확하게 쳐냈다. 세라가 친 공은 유격수의 키를 훌쩍 넘겼고 결국 승점을 기록했다. 경기가 끝나자 세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아빠에게 달려와 안겼다. 로저는 자랑스러운 딸을 꼭 안아주었다. 아빠 봤어요? 제가 치는 거 봤어요? 세라는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받고 말고 정말 멋진 장면이었어. 로저는 딸을 번쩍 들어올렸다. 재미있었니?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위를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그때 코치가 다가와 로저에게 말했다. 다행히 시간을 내셨군요, 킴브로우 씨. 세라가 아빠가 오신다고 아이들에게 자랑을 많이 했답니다. 아주 멋진 경기였어요. 로저는 어린 선수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린 아이들인데 대단하죠. 특히 세라는 정말 뛰어난 선수예요. 절대 포기라는 걸 모르죠. 사실 2번이나 선발에서 탈락했는데 혼자 연습해서 투수 자리를 따냈답니다. 저도 그런 끈기를 본받고 싶네요. 로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약간 당황했다. 세라는 왜 선발에서 탈락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실망감을 혼자 감당해냈을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어른스러움이 기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다. 난 그때 어디에 있었던 걸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아빠였던 거지? 로저는 차로 돌아가 달린의 손을 살며시 잡고 두 딸이 뛰노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때 문득 밥의 지침이 떠올랐다. 그는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족은 그에게 진정한 축복이었다. 그런데도 여태껏 그 축복을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는 더 이상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휴대폰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런 다짐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메시지 중 5개는 그와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던 작은 관리이사 프레드 호퍼가 남긴 것이었다. 로저는 세라의 경기를 보기 위해 크로키 스틸의 품질 감사단을 프레드에게 떠넘기고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던 것이다. 감사단은 분명 프레드를 잡아먹을 듯 복화됐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이렇게 여러 번 메시지를 남겼을 리가 없었다. 그놈의 감사를 어떻게든 다음으로 미루고 왔어야 하는 건데. 로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한 채 사무실로 향했다. 밥의 지침들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과연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 직장 일만 해도 숨이 차는데 가정에까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오늘 일만 해도 그랬다. 겨우 2시간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다. 그렇다고 회사를 선택했더라면 아마 집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다. 로저는 그야말로 가정과 회사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였다. 한가롭게 청소 일이나 하고 있는 밥이 지금 이런 상황을 대체 알기나 하고 그런 지침을 이야기한 것일까? 불평하기 전에 밥은 다시 한번 시계를 보고는 손가락으로 머그잔을 톡톡 두드렸다. 로저가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밥은 오늘 로저가 나타날지조차 의문이었다. 15분쯤 지났을까 휴게실 문이 활짝 열리며 로저가 들어왔다. 로저, 밥이 말했다. 자네 왔군. 늦어서 죄송해요. 로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하지만 약속드린 대로 이렇게 왔습니다.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밥이 물었다. 네,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저가 대답했다.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르쳐주신 지침도 훌륭했고요. 그런데 그 지침들이 저에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뭐랄까, 전 이미 틀린 것 같습니다. 상황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죠. 이번 주에는 재충전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딸아이 소프트볼 경기를 보러 가는 바람에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쪽을 신경 쓰면 다른 한쪽에서 꼭 문제가 생기고 말더군요. 로저는 지난 목요일에 숨가쁜 상황을 밥에게 설명했다. 거래업체에서 불시에 품질 감사단을 파견했던 일이며 사무실에서 도망간 자신을 찾기 위해 직원들이 총동원되었던 급박했던 하루를 설명하는 동안 밥은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나 봐요. 로저는 완전히 포기한 듯 이야기를 끝맺었다. 일에 매달리다가 아내에게 이혼당하거나 집안일을 챙기다가 성난 주주들로 인해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둘 다가 될 수도 있고. 밥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로저는 약간 놀란 얼굴로 밥을 쳐다보았다. 지금보다 안 좋은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네. 밥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내가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 일은 더욱 잘 풀려갔지. 우린 독일 과학자가 발명한 의료기구의 독점 생산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의 발명품이었지. 그 계약만 잘 체결되면 우리 회사는 5년 동안 다른 일 없이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네.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활짝 열려 있었고, 우린 그 계약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고 모두가 회사 창립 이래 최고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지.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어. 제품 발명가가 보내온 제안 요청서에 대한 우리 측 제안서만 보내면 그 다음은 편하게 돈 버는 일만 남아있는 상태였다네. 물론 가정생활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말이야. 그런 완벽한 순간에는 꼭 방해꾼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로저가 말했다. 맞아. 제안서를 처리하기로 한 바로 그날 나는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네. 병명도 모른 채 이틀을 침대에서 끙끙 앓기만 하다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뇨병이 심하다고 하더군.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군요. 로저가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결국 제안서는 공중에 떠버렸고 그러는 사이 마감일이 지나버렸지. 엄청난 기회가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어이없이 놓쳐버린 거야. 회사 전체가 큰 실망에 빠졌지. 나는 그런 시련을 안겨준 운명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 다음은 누가 등장할지 알 것 같네요. 부인께서 상황을 반전시킬 조언을 해 주셨겠죠? 로저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어떻게 알았나? 밥이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이번에도 앨리스가 날 구했다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녀는 내 방으로 아름다운 꽃 한 다발과 풍선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카드가 한 장 있더군. 거기에 세 번째 지침이 적혀 있었고요. 로저가 물었다. 그렇지. 그런데 로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사적인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 밥이 조금 머뭇거리며 물었다.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로저는 뭐든 문제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혹시 종교가 있나? 밥의 질문에 로저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곤란하면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네. 아닙니다. 괜찮아요. 로저가 말했다. 기독교예요. 세례 받던 날도 기억하는 걸요. 그래? 밥이 미소 지었다. 그럼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죠. 12살 때였어요. 여름 캠프에 갔었는데 아이들이 한 여자아이를 에워싼 채 놀리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소녀였는데 아이들은 성냥개비니 나무 젓가락이니 짓궂은 별명을 불러대며 그 아이를 괴롭히고 있더군요. 그때 또 다른 아이들 4명이 나타났어요. 남자애 2명과 여자애 2명이었는데 그 마른 여자애를 놀린 아이들을 몰아내고는 그 애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거였어요. 전 그 아이들의 행동에 감동받았고 그들에게 제 느낌을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인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제게 하나님과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해 줬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기도라는 것도 그날 처음 해봤어요. 물론 그 후로는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지만요. 대신 다른 걸 얻긴 했는데 그 마른 여자아이 얘기로군요. 밥이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그 소녀는 날이 갈수록 예뻐지더니 결국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서 퀸이 됐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지금도 친하게 지내나? 밥이 장난기 다분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그럼요.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자는걸요? 로저가 겸연쩍게 대답했다. 이런 정말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구만. 그땐 정말 좋았었는데. 로저가 말했다. 지금도 서로 사랑하지 않나? 밥의 말에 로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입을 다물었다. 지금은 그렇다 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에요. 밥과 로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참,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로저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밥은 급히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다. 다행히 좋은 의사를 만났고 아내도 정성을 다해 날 간호했다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됐어. 의사 말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평소에도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지. 물론 앨리스의 지침도 잘 지켰고. 어떤 지침이었죠? 로저가 물었다. 꽃다발과 풍선 사이에 꽂혀 있던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네.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에 로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고 몇 분 동안 실컷 웃은 후에야 간신히 진정할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로저가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아저씨 때문에 웃은 건 아니에요. 지금 제 모습이 너무 우습게 여겨져서요. 그 지침을 들으니 딱 제 얘기인 것 같네요. 항상 불평불만을 일삼으며 투덜대고만 있으니. 그렇다면 앨리스의 지침이 자네에게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은 틀린 거로군. 이번에는 밥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분은 전곡을 찌르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저가 자신의 오렌지색 수첩을 손에 쥐면서 말했다. 맞아. 밥도 동의했다. 그래서 회사 일은 어떻게 됐어요? 로저가 물었다. 모두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실망했지만 고맙게도 그보다는 내 건강을 더 염려해줬지.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에 다들 기뻐했으니까. 그리고 몇 달 후 그 계약을 가로채 갔던 경쟁사가 제품 개발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계약 자체가 무효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네. 특허권 싸움이 너무 치열하고 복잡해지자 법원에서는 제품 개발을 영원히 중단시켜 버린 것이지. 결국 투자한 돈만 고스란히 날린 셈이 되었다네. 그럼 제안서를 보내지 못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었네요. 로저가 말했다. 그렇지. 물론 병원에 실려갈 당시에는 일이 그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네. 중요한 기회를 망쳐버렸다고 자책했으니까. 하지만 보라고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당장은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나중에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법이라네. 값진 경험에 좋은 교훈까지 들려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로저가 고개를 숙여 보이며 말했다. 고맙긴. 내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야말로 자네한테 고마워해야지. 자네가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나는 앨리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배웠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그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그녀에게 맹세했거든. 저에게 정말 필요한 지침들이에요. 로저는 자신의 오렌지색 수첩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도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이 지침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될 거야. 그 순간 로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전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 봅니다. 이렇게 까맣게 잊고 있을 수가. 무슨 일인가? 밥이 물었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벌써 몇 주째 차 한잔 하자고 하는 걸 여태 시간을 못 내고 있었어요. 얼마 전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제게 뭔가 도움을 청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너무 자책하지 말게나. 그동안 정신없이 바쁘지 않았나. 밥이 위로하듯 말했다. 게다가 부탁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보러 갈 수 있지. 밥의 말에 로저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다. 맞아요. 그 사람을 꼭 만나 봐야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이 지침들을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좋아. 그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서 앨리스의 지침을 퍼뜨려 주게나? 밥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로 투덜대지 말아야겠어요. 로저가 말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도 잊지 말게. 하지만 기도는 하려고 해도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본 지 워낙 오래돼서요.
로저가 곤란한 얼굴로 말했다. 자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하게, 그리고 회사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 볼 수 있는 해안을 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해서 지금 자네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걸세. 회사 문제나 가정 문제 모두 마찬가지지. 문제의 근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 아무리 노력해봤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다가 힘만 더 들게 되지. 그러니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문제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라네. 그런 다음에는 그 문제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거지. 바로 이 순간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자네 입장에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겠군. 다정한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도 기도해 보게나. 로저는 밥의 이야기에 내심 걸리는 게 많았다. 달리는 식구들이 다 함께 교회에 가기를 원했지만 로저는 그녀의 소망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 결국 달리는 아이들만 데리고 교회에 다녀오곤 했고, 로저에게는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로저 또한 언제나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해 왔다. 하나만 더 얘기하지. 할 일이 넘쳐날 때도 기도를 해보게나. 더 중요하고 집중해야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 전체에서 진정한 가치를 갖는 것들과 단순히 한순간 중요하고 급해 보이는 일들을 구분해낼 수 있게 되지. 이 모든 게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라네. 로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기도해 본 지 오래되었다고 하니 지금 당장 시작해 보는 건 어떻겠나? 기도는 따로 시간을 내어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일세. 밥이 두 손을 모아 깍지를 끼며 말했다. 네. 로저는 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색해하며 두 손을 모았다. 밥은 잠시 침묵하고 있다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다. 로저도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다. 세 번째 지침,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어때? 별로 힘들지 않지? 기도를 마치고 밥이 물었다. 네,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데요. 로저가 솔직히 인정했다. 어려울 것 없네. 가장 친한 친구와 끊임없이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돼. 밥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갖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보게. 밥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다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려는 듯 머그잔을 집어들고 싱크대로 향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로저가 말했다. 물론이지. 밥이 대답했다. 휴게실을 나서는 로저의 귓가에 귀에 익은 오페라의 한 소절이 들려왔다. 밥이 베르디의 일트로바토레에 등장하는 곡을 부르고 있었다. 미젤의 두 날마, 자 빈치아 알라 파르덴자. 여행을 떠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즐거움을 찾아서. 로저가 사장실로 돌아와 보니 자금관리 이사 프레드 호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프레드는 로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트리플 A 창사 이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낸 소중한 동료였다. 아직 퇴근 안 했나? 로저가 물었다. 문제가 좀 생겼어. 프레드가 대답했다. 말 안 해도 알겠군. 크로키 스틸 얘기지? 로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조금 전에 그쪽 구매 담당자가 보낸 메일을 확인했는데 자기들과 계속 거래를 하려면 전체 가격을 12% 하향 조정하라고 하는군. 미리 들은 얘기라도 있나? 전혀. 로저가 클립을 집어들며 대답했다. 감사단이 들이닥쳤던 날에도 크로키 스틸 회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근거는 뭐라고 하던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던데,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JKM 메탈 워크에서 우리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제안했나 봐. JKM 메탈 워크는 여러 중소기업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번 기회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전체 판매량을 증가시켜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려는 계획인 것 같아. 지금 그쪽에서 제안하는 가격을 봐서는 분명 이윤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은 아닌 것 같거든.
무슨 사정이든 간에 가격을 더 이상 낮출 수는 없어. 로저는 초조함을 달래려는 듯 클립을 하나씩 들어 구부리며 말했다. 그건 나도 동감이야. 프레드가 그런 로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크로키스틸은 우리 회사의 최대 거래처야. 크로키스틸과 거래가 중단되면 타격이 클 거란 말이지. 자, 이제 어쩐다. 비상임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나? 요즘은 비상회의 소집할 일만 계속 생기는군. 로저는 애꿎은 클립만 계속 망가뜨리며 말했다. 전에는 급한 일이 생기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비상임원 회의를 소집하곤 했다. 그리고 전체 임원이 모두 동의하는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이런 회의를 달가워할 리 없었다. 늦은 밤 회의를 마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면 불만에 가득 찬 아내의 원성에 또 한 번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크로키스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프레드는 로저가 어서 회의를 소집하기를 기다리며 말했다. 그러나 로저의 입에서는 전혀 엉뚱한 말이 나왔다. 기도를 해서 답을 구해봐야겠어. 프레드는 로저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다가 이내 깜짝 놀라 되물었다. 뭐라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될 것 같다고. 로저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말했다. 기도를 하겠다는 말인가? 프레드가 물었다. 일단 날 믿고 맡겨줘. 설명은 다음에 할게. 비상임원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하기로 하고 자네도 이제 들어가서 재충전이나 좀 하지. 이 문제는 회의 전에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괜히 걱정할 테니까. 재충전을 하라고? 프레드는 마치 생전 처음 보는 희한한 물건이 눈앞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로저를 바라봤다. 그래, 재충전 말이야. 자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애들하고 놀아주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하면서 긴장을 좀 풀라고. 취미 삼아 골프를 치긴 하지만 프레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꺼냈다. 골프를 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군. 다른 건 없나? 로저가 물었다. 그게 프레드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뭔데? 아닐세 별거 아니야. 프레드가 자신 없는 듯 중얼거리며 말했다. 이봐 친구,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뭐야. 로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프레드를 재촉했다. 프레드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속삭이듯 말했다. 사실 난 말이야, 빨래하는 걸 좋아해. 뭘 한다고? 로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킬킬대기 시작했다. 그래, 마음껏 웃으라고. 프레드는 절대로 주눅들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빨래가 뭐 어때서? 하는 나도 즐겁고 아내 일도 도와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빨래를 하고 나면 혼란스러운 것을 바로 잡은 듯한 상쾌한 기분이 든단 말이야. 아내와 난 빨래도 함께 하고 옷도 함께 개킨다네. 그러면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도 나누지. 어쨌든 로저,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 했다가는 알지? 둘은 동시에 큰 소리로 웃었다.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느긋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취미군. 재충전을 하는데 취미만큼 좋은 건 없지. 그럼 얼른 들어가서 빨래나 하게. 로저가 프레드를 사장실 밖으로 내보내며 말했다. 크로키 스틸 일은 내일 생각하자고. 로저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집으로 향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달린과 두 딸은 부엌에서 쿠키를 장식하는 데 열중해 있었다. 그도 곧바로 손을 씻고 합류했다. 그는 가장 큰 쿠키를 하나 집어들고 얼굴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다. 코수염에 안경을 씌우고 귀걸이까지 만들어 작품을 완성했다. 딸들도 마음에 들어했다. 쿠키 장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자 로저도 모처럼 일찍 침대에 누워 책을 읽었다. 달리는 부엌 정리를 마친 뒤 거실에서 영화를 봤다. 로저는 잠들기 전 혼자만의 시간을 이용해 차분히 기도를 했다. 그는 회사에 닥친 일을 현명하게 풀어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달린이 지금까지의 무책임했던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해달라는 기도도 잊지 않았다. 당신이 바라시는 훌륭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다음날 로저의 가족은 활기찬 아침을 맞이했다. 식구들이 아침을 함께하는 건 이제 그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로저는 운전대에 팔을 걸치고 아이들이 등교 준비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그런데 그때 차창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킴브로우 씨. 부드러운 인상의 한 젊은 남자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로저는 그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임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앤드류입니다. 그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로저가 멋쩍은 얼굴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늘 남들 이름을 잊어버리곤 하거든요. 앤드류가 웃으며 말했다. 전에 차 한잔 하자고 하셨죠? 언제쯤이 좋으십니까? 제가 댁으로 한번 들를게요. 로저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다. 정말 와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앤드류는 한층 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 주말에는 어딜 좀 가봐야 하고 다음 주 토요일 오전 괜찮으세요? 그렇게 하죠. 로저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그때 뵐게요. 앤드류는 손을 흔들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다. 로저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듯한 이 남자가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만날 약속을 정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앤드류, 로저는 다시 만날 때 그 이름을 꼭 기억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다음 주 토요일 약속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그는 앤드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밥 아저씨도 나를 만나면 이런 기분일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아침 공기가 더욱 상쾌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을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나니 시계는 어느덧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기분이 좋아진 로저는 세차장에 들렀다. 그는 세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휴게실에서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 길 건너편에서 몸집이 작은 부인이 가게 셔터를 올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부인은 작은 서점의 주인인데 이제 막 문을 여는 모양이었다. 로저는 저런 조그만 서점에서 책을 팔아 과연 임대료나 제대로 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비단 저 서점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변만 둘러보더라도 성공과는 거리가 먼 상점들을 여럿 볼 수 있다. 그들은 모두 큰 꿈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얼마 못 가 곧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곤 한다. 대부분은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이 없거나 손익분기점과 수익 목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1년 전 바로 저 자리에 있던 아이스크림 가게도 그런 이유 때문에 없어진 것이리라.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에 빠져 있던 로저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서점 아주머니의 행운을 빌고는 휴대폰을 꺼내 프레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프레드, 난데 부탁할 게 있어. 시간이 부족한 건 알지만 크로키 스틸과 관계된 모든 수익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회의 때 보고서로 제출해 줄 수 있겠나? 여유가 되면 지난 3년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서 보고서에 넣어주면 더욱 좋고. 그렇게 하지, 준비해두겠네. 고마워. 그럼 부탁할게. 로저는 프레드와 통화를 한 후 비서 베키에게 전화를 걸었다. 베키입니다. 말씀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베키. 로저가 인사를 건네고 용건을 꺼냈다. 오늘은 특별한 부탁을 할게요. 설문조사인데요. 우리 직원들에게 크로키 스틸 관련 업무에 하루 평균 몇 시간을 투자하는지, 그리고 그 업무 중 가장 좋아하는 점과 싫어하는 점은 무엇인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모두요. 알겠습니다. 베키가 대답했다. 급하게 부탁해서 미안하지만 오전 11시까지 그 결과를 받아봤으면 해요. 그리고 설문 응답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서 12시까지 넘겨주세요. 1시에 있을 비상회의의 참고 자료로 쓸 생각이거든요. 로저가 정중하게 부탁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키 역시 기분 좋게 수락했다. 고마워요. 그럼 수고해요. 사무실까지 가는 동안 로저의 뇌리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다. 만약 크로킷 스틸과 거래를 끊는다면 우리 회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크로킷 스틸과 거래를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들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여왔던가. 회사에 도착해보니 책상 위에 베키가 준비한 설문지가 놓여 있었다. 나도 해야 하는 겁니까?
로저가 물었다. 그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사하라고 하셨잖아요. 베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장님도 우리 회사 직원이시니까요. 로저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직원들이 무척이나 고맙게 느껴졌다. 그는 설문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분 동안 끙끙대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첫 번째 질문. 크로키 스틸 관련 업무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가? 적어도 하루 일과의 3분의 1은 크로키 스틸과 관계된 계획을 세우거나 검토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밀어닥친 주문을 해결하는 데 보내고 있었다. 그는 설문지에 33%라고 적었다. 두 번째 질문. 크로키 스틸 관련 업무 중 가장 좋아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그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지 않은 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아하는 업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처음 그들과 거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지는 않았다. 하지만 크로키 스틸의 임원들이 여러 차례 바뀌고 주로 이메일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일의 즐거움은 점점 사라져갔다. 세 번째 질문. 크로키 스틸 관련 업무 중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로저는 이번에는 어려움 없이 곧바로 답을 써 내려갔다. 크로키 스틸이 사장인 나보다 우리 회사를 더 좌지우지한다. 최근 몇 년간 그들이 모든 결정을 내렸고 우리는 말없이 따라야만 했다. 이렇게 답을 써놓고 보니 모든 게 분명해졌다. 로저는 크로키 스틸에서 만든 달력에 있는 거대한 회사 건물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갑자기 떠오른 다소 과감한 이 아이디어가 정말 지혜와 올바른 인도를 구하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 그는 임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궁금해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다. 로저는 마치 트리플 A의 초창기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더불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던 그 이상의 즐거움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즐겁게 일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였지. 이런 기분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 이별 준비 태세. 로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다. 어쩌면 이번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크로키 스틸의 일방적 통첩을 받고 놀라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악화된 양사의 관계를 감안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터지기 일보 직전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거래처와 이별하게 될 경우 회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다. 로저는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테이블 위를 훑어보았다. 큰 접시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은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고 그 옆에는 몇 가지 종류의 과일 주스와 물병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앞에 베키와 프레드가 보였고 품질 관리팀의 키트 스미스, 업무팀의 블레이크 펠프스, 판매팀의 리사 브루어가 로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프레드는 샌드위치를 하나 집어 입에 넣으려다 빵 사이의 재료들이 흘러나와 바지에 떨어지는 바람에 곤란해하고 있었다. 먹기 좋으라고 이렇게 작게 썰어 놓은 건가? 프레드가 짜증을 내며 투덜거렸다. 좋은 재료를 잔뜩 집어넣으면 뭐해. 이렇게 다 흘러나오면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품질관리팀 키트가 거들었다. 의도는 좋았죠. 예쁘게 만들려고 그런 건데 결과가 썩 좋지만은 않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프레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교훈을 주는군요. 의도는 좋았으나 무용지물이다. 이때요. 이런 경우 딱 맞는 말이죠. 이건 어때요? 업무팀의 블레이크도 끼어들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얇게 만들면 중요한 순간에 꼭 무너져 버린다. 로저도 사과 주스를 마시다 한마디 못했다.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있는 그대로가 더 좋은 걸 왜 긁어 부스럼을 낼까? 어울리나요? 맞아요. 그냥 빵에 칠면조 고기 한 조각만 넣어도 훌륭한 샌드위치가 될 텐데요. 프레드가 로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무언가 특별한 걸 원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리사가 다른 의견을 냈다. 평범한 샌드위치로는 그런 소비자를 유혹할 수 없을걸요. 그런 평범한 사각 샌드위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것 말인가요? 로저가 물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키트가 말했다.
하지만 상품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해 변화를 주는 것과 그저 다른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변화시키는 것은 다르죠. 둘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블레이크가 키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비자가 둥근 샌드위치를 원해서 둥글게 만들었는데 그 소비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원래의 사각 샌드위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둥글게 만들어 버렸으니 손 쓸 방법이 없죠. 이거 샌드위치에 관한 대화치고는 너무 심오해지는 거 아닌가요? 로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로저의 말에 모두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서류를 펼치며 회의 준비를 했다. 로저는 사람들을 둘러보다 이들이 회의 때문에 점심시간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안함과 동시에 고마움이 밀려왔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잦았던 것이다. 하지만 누구 하나 실은 내색하지 않고 기분 좋게 일하고 있었다. 프레드가 지난 3년간의 크로키 스틸 관련 손익 보고를 발표하면서 회의가 시작되었다. 프레드의 보고를 듣던 로저는 마음이 아파왔다. 수익률은 그야말로 저조했다. 하지만 크로키 스틸이 지난 몇 년간 트리플 A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도 했다. 프레드의 보고가 끝나자 로저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의견을 물었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품질 관리 담당이자 생산 감독을 맡고 있는 키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보고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로키 스틸 때문에 훌륭한 직원 2명을 잃었다는 사실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에디와 DJ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프레드가 물었다. 네, 물론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다른 이유로 회사를 떠났죠. 에디는 사업을 한다고 했고 DJ는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에디는 형과 지분 공사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J는 크로키 스틸한테 시달리지 않았다면 우리 회사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 고객과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직원이었죠. 하지만 크로키 스틸은 그들 마음대로 주문을 바꾸고 우리에게 맞출 것을 강요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DJ를 희생양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지친 겁니다.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한다고 느꼈던 거죠. 키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프레드를 바라보았다. 크로키 스틸 때문에 떠나는 사람과 신입사원 교육 훈련비도 보고서에 넣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지금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드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로저를 바라보았다. 다음은 블레이크가 말하기 시작했다. 지난 일에 대해 쓸데없이 불평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하루에 40% 이상을 크로키 스틸 업무에 쏟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항상 산더미 같죠. 다른 업체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하면 크로키 스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업체와 더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크로키 스틸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 다른 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그건 곧 우리 회사의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키트가 말했듯 직원들의 사기도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의 가격이나 요구에까지 굴복한다면 사기는 더욱더 저하될 겁니다. 로저는 이 말을 문지르며 리사에게 물었다. 리사, 판매팀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죠? 글쎄요. 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판매에 있어서는 크로키 스틸이 큰 도움이 되지요. 그 회사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크로키 스틸도 우리 회사에 대해 좋게 얘기해 주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리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키트와 블레이크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업무팀에서 스케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납기를 맞추지 못해서 판매 기회를 놓친 적이 많았거든요. 새로운 거래처와 일을 시작할 때 약속 날짜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로저가 물었다. 생산팀이 수량을 맞추지 못해서 판매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블레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크로키 스틸에서 급한 주문이 올 때마다 처리해야 할 서류와 잡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리사가 새로운 거래처 일로 도움을 청해도 그걸 수용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만 해도 완전히 포화 상태거든요. 로저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뻗으며 신음하듯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들어봅시다. 베키가 서류철에서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조사를 하다 보니 각 팀장이 팀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제가 그 결과를 다시 요약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키는 메모지에 적힌 글들을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첫째로 크로키 스틸 관련 업무에서 가장 싫어하는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직원들의 대답은 이러했다. 우리 회사나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항상 재촉한다. 가격을 낮춰서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우리 회사의 일에 간섭이 심하고 관료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 주문 내용이 너무 자주 바뀐다. 크로키 스킬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는 게 재미없어졌다. 반대로 크로키 스틸 관련 업무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첫 번째 질문만큼 다양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된다는 대답이 주를 이루었고 아예 아무것도 쓰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 베키는 발표를 마치고 로저에게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로저는 메모지를 잠시 바라보다 의자를 테이블에 바짝 당겨 앉으며 말했다. 저를 대신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성의껏 대답해줘서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내립시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건 최종 책임자인 제 잘못이겠죠. 일단은 이미 약속한 물량까지는 계속 크로키 스틸과 거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지만 가격은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말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회사를 일하기 즐거운 곳,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직장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로키 스틸과 계속해서 거래를 할 것인지는 상황을 봐가며 계속 논의하기로 합시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해야겠죠. 그때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합시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정리했다. 그때 블레이크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로저를 불렀다. 저희 업무팀에서 초기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들먹이면 분명 크로키 스틸에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요. 제가 그쪽 담당자에게 우리 입장을 얘기해 놓겠습니다. 로저가 대답했다. 누구든 이의 제기나 항의 전화를 하면 저에게 넘기세요. 베키, 이 문제로 전화가 오면 먼저 제게 연결해 주세요. 로저는 회의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다. 발걸음에서 활력이 느껴졌다. 이제야 회사가 주인을 되찾은 것 같았다. 밥 아저씨의 선물. 로저는 휴게실에 도착해 먼저 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렌지색 수첩에 기록해 놓은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았다. 세 번째 지침,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그는 지난 한 주를 되짚어보며 자신이 이 새로운 지침을 잘 지켰는지 생각해 보았다. 크로키 스틸에서 가격이나 요구가 왔을 때 그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도했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으려고 분명 애를 썼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아이디어는 과연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였을까? 설문조사 덕분에 그는 트리플 A와 크로키 스틸과의 관계를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로저가 한참 생각에 빠져 있는데 밥이 휴게실로 들어왔다.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늦어서 미안하네. 차가 좀 막히더군. 대신 자네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다네. 밥은 여느 때처럼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사실 그는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지만 일찍 와서 기다린 로저에게 사과의 말을 잊지 않았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로저는 머그잔의 찬물을 따르며 물었다. 밥과 처음 만난 날 녹차를 마셨을 때는 쓴맛밖에 느낄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은 맛을 음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은 커피보다 녹차를 더 즐겨 찾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선물이란 게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줘야 받는 사람이 더 기쁜 것 아닌가? 그건 그렇고 지난주는 어떻게 보냈나? 가족들은 모두 잘 지내고?
밥이 물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늘 아침에 꽤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동안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낸 데 따른 작은 성과라고나 할까요? 로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요즘 가족들과 아침을 함께 먹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 아시죠? 전에 얘기했었지. 정말 잘한 일이야. 밥이 대답했다. 덕분에 저도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시리얼과 과일로 아침을 먹죠. 백화는 항상 상상의 친구 척을 위해서 그릇과 스푼을 하나씩 더 챙겨놓고요.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척의 자리를 준비하지 않더군요. 척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척 집에 갔기 때문에 아침을 함께 먹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저런, 척에게는 안 된 일이군. 밥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 생각에 척은 아마도 계속 친척 집에 머물 것 같군.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정말로 그럴까요? 로저가 물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네. 백하에게 상상의 친구가 존재했던 건 곁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야. 엄마 이외의 다른 친구 말이야. 아이는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친구로 척을 택했던 거지.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 자네가 있지 않은가. 덕분에 백하는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을 찾은 거지. 더 이상 척이 필요 없어질 만큼 말일세.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로저가 반색을 하며 말했다. 척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좀 꺼림직했거든요. 달린도 마음이 놓였는지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단둘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데이트 신청 같은 거죠. 둘이서 영화를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요즘 가족들에게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네. 밥이 말했다. 다 아저씨 덕분입니다. 전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인걸요. 로저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이제 정신없이 돌아가는 회사 일만 해결하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로저는 밥에게 현재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크로키 스틸로부터 우울한 통지가 왔지만 전 직원 설문조사라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원하던 답을 제대로 찾은 것 같군. 밥이 말했다. 이번 일 전체가 저에게는 좋은 교훈이 됐습니다. 로저가 말을 이었다. 설문에 대한 직원들의 답변을 간추려서 여기 수첩 뒷부분에 적어왔는데 같이 보시겠어요? 크로키스틸 관련 업무에서 싫어하는 점에 대한 응답은 끝없이 길더군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공통된 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나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항상 가격을 낮춰서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목표가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한다. 변화가 잦은 만큼 처리할 서류가 넘쳐나고 그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항상 감시한다. 우리 회사 일에 참견이 심하다 등등. 로저는 잠시 숨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솔직히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직원들이 직접 쓴 답변을 보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반대로 크로키 스틸 관련 업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대답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 나온 대답도 우리 회사의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큰 업체와 거래함으로써 회사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정도였죠. 어떤 직원은 아주 냉소적인 대답을 했더군요. 크로키 스틸은 낮은 가격으로 제일 좋은 상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항상 긴장하게 해준다 라고요. 나름대로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항상 긴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좋아하는 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뭔가? 밥이 궁금한 마음에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빈칸이었어요. 로저가 대답했다. 빈칸이라. 맞아요. 우리 직원들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최대 거래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에 드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군. 밥이 말했다. 음악에서는 음표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모두 중요하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이 쉬는 부분도 소리가 나는 부분이나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비유네요. 정말로 아무 대답도 써놓지 않은 그 자리들이 제게는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로저가 밥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
하루 중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재미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할 수 있겠지. 밥이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로저가 다시 편안한 표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밥 아저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혹시라도 제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실까봐 걱정이었는데요. 아저씨는 저보다 모든 면에서 경험이 더 풍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일에서는 내가 한 수 배웠는 걸. 밥이 말했다. 그 설문은 정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예리한 질문들이었어. 나라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해내지 못했을 거야. 가끔은 선생이 학생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는 법이지. 별 말씀을요. 로저가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다. 힘든 일이 겹칠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저의 경영 원칙은 직원들이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행동을 생각해 보면 원칙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던 것 같아요. 아니, 원칙을 잊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저씨를 만나고 난 후로는 달라졌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군. 나한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야. 어려운 때일수록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밥이 말했다. 앨리스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네. 네 번째 지침인가요? 맞아. 밥은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부인께서 아저씨에게 주신 거로군요. 로저가 물었다. 그래. 그리고 이젠 내가 자네에게 줄 차례네. 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인께서 아저씨에게 드린 선물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저가 몸을 뒤로 빼며 말했다. 자네에게 준 걸 알면 앨리스도 기뻐할 거야. 밥은 긋고 사양하는 로저에게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열어보게나. 로저는 잠시 망설이다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겉 포장을 뜯자 검은색 가죽 상자가 나타났다. 그 상자를 여는 순간 로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남성용 손목시계가 상자 안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시침과 분침을 장식하고 있었고 또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로마 숫자 12 위에서 빛을 내고 있었다. 시계의 문자판에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배운 것을 전달하라. 로저는 할 말을 잃고 시계를 바라보았다. 꽤 괜찮은 물건이지? 밥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대단한 걸 저에게 주신다고요? 그렇다네. 몇 번은 말해야 하나. 밥은 시계를 들여다보며 앨리스를 추억하듯 아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멋진 시계를 좋아하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지. 보석에는 관심도 없는데 이상하게 고급 시계만 보면 멈춰서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곤 했거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밥은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다. 회사 일이 진정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올 즈음 나도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었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지. 상황이 이렇게 안정되자 앨리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로 했어. 내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그녀의 지침들을 전함으로써 다른 이의 삶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시계에 이런 글귀를 새겨서 내게 선물했다네.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였어.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이 쏜살같이 빠르게 흐른다는 걸 깨달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깨달은 지혜를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거든. 너무 늦기 전에 말이야. 나는 이 다짐을 실천에 옮기며 살아왔다네. 지금 자네와 만나고 있는 것도 그 일부라고 할 수 있지. 이 글이 네 번째 지침이로군요. 네 번째 지침, 배운 것을 전달하라. 로저는 이웃 앤드류와 토요일 아침에 만나기로 한 사실을 떠올리며 말했다. 앤드류와의 만남은 그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어쩌면 밥에게 전달받은 이 지침들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네. 간단하지 않나? 밥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계가 손목에 잘 맞을지 모르겠네만 줄을 조절해서 사용하면 될 거야. 정말 안 되겠습니다. 로저는 시계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겠어요? 선물로 받기에는 너무 비싼 물건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비싸지. 밥이 여전히 미소 띈 얼굴로 말했다. 앨리스에게 이 시계를 선물 받은 뒤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알게 되었다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찾은 인생의 목표라네. 이런 깨달음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럼요. 로저가 말했다. 그러니까 더욱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저씨한테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아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자네에게 선물하는 거라네. 내게 소중한 물건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 더욱 받아야지. 그걸 볼 때마다 나와 내가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아저씨도 시계를 차셔야 할 때가 종종 있을 텐데요. 로저는 여전히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 요즘은 시계를 찰 일이 거의 없어. 밥이 대답했다. 게다가 손목이 자꾸 가늘어져서 시계를 차면 흘러내려 버리더군. 그러다 잃어버리면 어쩌나. 그러니 자네가 잘 간직해 주면 좋겠어. 로저를 바라보는 밥의 눈은 로저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마주한 로저는 밥의 선물을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받기로 마음 먹었다. 대신 이렇게 하죠. 로저가 말했다. 이런 소중한 선물을 제게 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가 이 시계를 몇 주 동안만 차고 다닐게요. 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받아주셔야 합니다. 몇 주로 할까? 밥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글쎄요. 지침이 몇 개나 남았죠? 밥은 잠시 그의 오렌지색 수첩을 들여다봤다. 오늘 네 번째 지침을 이야기했고 총 6개가 있으니 이제 2주 남았군. 꽤 먼 길을 달려 잘 왔네. 좋아요. 그럼 2주 동안만 제가 차고 다니다가 그 후에는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로저가 다짐을 받으려는 듯 말했다. 2주 후에도 자네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그렇게 하게나. 밥이 대답했다. 약속하신 겁니다. 로저는 그제야 시계를 들어 손목에 찼다. 시계는 로저의 튼튼한 구릿빛 손목 위에서 빛났고 둘은 그것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저한테 딱 맞네요. 로저가 깜짝 놀란 얼굴로 밥을 바라보았다. 그렇군. 밥이 대답했다. 그럼 이제 크로키 스틸과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아직 고민 중이에요. 로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둘째 딸 백화처럼 해볼까 봐요. 크로키 스틸을 멀리 있는 친척 집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거 좋은 생각이네. 밥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보내는 거로군.